대세는 기울지 않습니다. 친일 영국이 일본 우려를 무시하고 G7에 한국을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G7 개최국은 미국이었습니다. 2020년 5월 말에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뜻밖의 전화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초청하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한국 정부로선 당연히 오케이 하며 반겼습니다. 자연스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국격을 높일 좋은 기회를 마다할 리가 없죠. 아쉽게도 트럼프가 초청한 G7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G7과 관련해 좋은 소식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내년 G7 개최국인 영국에서 미국에 이어 한국을 초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반중국 전선에 G7을 이용하고자 하는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내었기에 왜 한국을 초청했는지 누구나 알 수 있었지만 영국은 한국을 왜 초대했을까요? 현재 G7 국가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입니다. 참여국의 국가 GDP 순위를 보면 모두 쟁쟁한 국가들입니다. G7은 석유 파동에서 시작되어 처음에는 경제 문제에 집중했으나 1980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군 문제로 전격적으로 정치 외교 분야까지 확대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G7 정상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치 외교 무대로 확대된 G7은 냉전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주도로 공산권 진영에 대한 서방의 단결을 과시하는 나토와 같은 세력의 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화려한 참가국 모습과는 달리 합의 결과에 구속력이 없으므로 정치적 선언의 장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G7 모임이 주목받는 것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국가들의 모임이고 이 모임에 참석하는 국가는 선도국끼리 친선을 다지고 어울린다는 나름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자부심이 남다른 국가가 일본입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참여하는 국가라는 자부심은 아시아 국가 중 모든 면에서 일본이 가장 우수한 나라라고 하는 교묘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공식이 한국 참여로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한국과 나란히 설 수 있다는 불쾌감을 일으켰고 이성을 잃게 만들어 외교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공개적인 참여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2020년 한국을 초청한 G7 정상회의가 무산되자 개최되지 않아서 일본엔 좋았다고 표현할 만큼 일본은 병적인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영국의 항공모함이 남중국해를 목적으로 2021년 일본에 기항하여 미국, 일본, 호주와 군사행동을 함께한다는 발표가 있자 일본은 1903년 당시처럼 영일 군사동맹이 부활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아시아판 나토 동맹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풀어 있던 일본에 영국에서 들려온 뉴스는 찬물을 끼얹습니다. 영국은 자신들의 항공모함이 한국도 방문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보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은 답변을 보류하고 영국 요청을 그다지 반기는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소식에 일본은 더 광분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1년 G7 개최국인 영국에서 G7에 한국과 인도, 호주를 초청한 것입니다. 2021년 8월 이후면 백신과 치료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이고 주요국은 2020년과 같은 혼란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취소나 연기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일본이 광분하는 이유는 단지 초청을 받았다는 문제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21년 G7 회의에 한국과 호주, 인도에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15일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영국 가디언지는 이번 초청이 민주주의 10개국 구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영국의 이런 움직임에 격렬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기존 G7 유지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D10 모임은 기존 G7 회원국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하는 민주 경제성장 국가연대를 의미합니다. 현재 G7과 G20이 친선교류 정상회의로 전략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D10이라는 회의체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외교 안보 전문 매체 FP는 G7은 있고 D10을 구축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코로나 발원지 공방, 홍콩 국가보안법 갈등,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 등 이슈들에 대해 G7과 G20이 아무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D10은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당선자 역시 이런 동맹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7 자체가 오래된 체제라며 러시아, 한국, 인도, 호주 4개국을 더한 새로운 회의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독일과 캐나다 등은 러시아 합류에 부정적이라며 반대했고 일본은 G7의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을 꼭 집어 반대했고 지금도 꼭 집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D10에 대한 미국의 구상을 영국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모양새입니다. 영국은 현재 유로존을 탈퇴한 상황이고 브렉시트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현재 영국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이런 구상에 대해 국제 질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로리 스튜어트 영국 국제개발부 전 장관은 지난주 유럽개혁센터 행사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문제 상당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함께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의 선을 그어 대립하는 것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동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가 민주주의 정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부각해 편을 가르게 되면 오히려 잠재적 동맹국으로 분류되었던 국가들이 중국 편으로 이동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라마다 권력 기반이 다르고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계에서 민주주의 개념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제어하게 되면 자신이 그 이름으로 제어될 다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영국 등 강대국이 함께하자고 한다 해서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G7 초청에 응할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의도는 의도이고 실제 G7이든 G10이든 반중국 단체로 성격이 규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당장에 마주치고 있는 경제뿐 아니라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이란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호주와 중국이 교육을 두고 격한 다툼을 하고 있는데 냉정히 말해 호주가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호주와 교역 1위 국가도 중국이고 무역 흑자 규모도 다른 곳에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중국 보복에 대응할 수단도 호주에겐 없습니다. 호주 경제산업계는 중국과 등지고는 성장할 수 없고 내수와 수출 모두 역성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과 달리 호주 수출 품목은 다른 나라에서 너무 쉽게 대처가 가능한 품목들이고 중국은 대처가 어려운 품목엔 보복하지 않습니다. 중국 보복으로 호주가 중국에 수출을 못하자 미국, 아르헨티나, 태국, 인도네시아, 영국, 러시아가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아기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색은 안 하지만 대부분 국가는 호주와 중국 분쟁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도 지금과 같은 호주 처지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적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일본이 그토록 주장하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정한 선을 유지하며 미중 외교를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G7이나 D10 참여는 우호국 울타리를 넓게 하고 대한민국이 주요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봐달라고 불러달라고 매달리지 않아도 함께 하자고 같이 가자고 세계 주요국이 대한민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치는 이미 선도국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대세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